삼성전기가 상대적인 밸류로도 낮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도는 못 잡습니다. 공가인망의 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시장에는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적인 밸류가 비쌉니다. 비싼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실적이 나오고 현대차의 주가 방향대로 모비스도 흘러갈 겁니다. 우리 댓글창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예, 그렇잖아도 오늘 그 중국의 휴대폰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판매세가 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수혜받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어쨌든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게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우선은 거기에서 달라지는 모습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9조 원 이하, 적어도 한 8조 7천억 원 그 정도 이하에서는 매도보다는 확실히 매수 대응이겠고요. 하나 봤었어요. 맞다. 사막 콘덴서를 비교를 한번 해달라고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사막 콘덴서는 영업이익 체력이 연간으로 순이익 체력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네, 멀티플을 일반적으로 한 15배 정도 계속 받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MLCC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대부분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300억 체력인 거는 계속 지켜왔던 거죠. 예,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고 이 정도 체력을 지켜오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한 4,500억 정도 거의 적정한 수준이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얘를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이 만약에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 보유를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상대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MLCC가 좋아지는 환경일 때 그때 그 베타가 큰 플레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주식을 플레이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고요. 삼성전기가 상대적인 밸류로도 낮습니다. 지금. 예, 주가 수익비 한 12배 정도 구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그 플레이를 하겠죠. 삼성전기나 사막 콘덴서를 볼 때 MLCC의 가격 기준을 볼 거고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돌아서는 데이터를 보고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싼 거는 삼성전기다 보니까 사막 콘덴서까지 파생해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삼성전기를 매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플레이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좀 안 좋은데 네. 이거 이유가 그 일동제약이 이번에 참 어떻게 됐나요 지금? 네, 오늘 한가를 아까 한가였던 거는 봤는데 네. 아직도인지. 네. 한가를 한번 풀리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가로 갔네. 예, 다시 한가로 가는 모습이고요. 이게 승인과 관련해서 원래 좀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될 것이냐? 네, 일본 쪽에서 날 것이냐라는 점도 많았고 데이터가 일단은 안 나온 거거든요. 데이터도 나오지 않은 측면. 근데 하나의 기대점은 있었어요. 일본이 확진자가 한 11만 명 정도로 올라가면서 승인에 대한 명분도 있었는데 그게 안 났다는 건 아주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 아침에는 그 장 개장 거의 직전에 그런 기사는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승인을 요청을 한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런 거는 내일쯤 아니면 내일 모레쯤에서 단기 매매는 가능한데 이게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매물이 그냥 엄청나게 쌓인 거 아니에요? 네,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패스하는 걸로 하죠. 예, 매매는 패스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한가를 하루 간 주식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때 풀리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한번 푸는 시도를 했다가 그런 게 안 풀렸다 보니까 다음 거래일에도 시도를 할 텐데 중요하게 모멘텀이 되는 요소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지금 이 영향 때문일까요? 오늘 바이오 섹터가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코스닥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3% 가까이 빠져가지고 네. 셀트리온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나요? 특별히 개별적인 이슈는 없고요. 네, 외국인이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데. 네,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이제 블록딜의 가능성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뭐 이와 같은 영향이 있고, 이게 셀트리온 그룹은 주가가 빠지면 블록딜의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좀 웃긴 건데 블록딜에 대해서 정해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좀 하나의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다 보니 그렇고, 이게 시장의 성격에서 오늘 다른 성장주군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뭐 아프리카 네. TV라든지. 그러면 바이오군이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놔야 되겠고, 바이오는 쉽게 매매는 아닌 걸로 딱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이오를 좋게 보고 매매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뚜렷하게 좋게 안 보는 이유, 적극적으로 편입을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 그 꿈과 희망 같은 경우, 즉 성장에 대해서 요소를 부여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었습니다. 바이오라는 하나의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록 바뀌기는 했지만 꿈과 희망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많거든요. 자율주행, 그다음에 좀 꺼졌지만은 메타버스, 이런 게 바로 실적은 연결 안 되지만은 우리 생활 안에서 더 가깝게 성장에 대해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까지 확산해서 살펴보는 구간은 아니고요. 또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임상 3상에 성공한 기업이 없기도 하고, 그거는 과거 사례라고 하면은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투자를 할 때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완전관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얘기는 하는데, 투자는 좀 어떻게 보면 주식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업종이나 종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래도 접근 가능한 그게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마지막 아주 큰 포인트는 이게 금리 인상기에서 시장이 변하는 환경에서는 빈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주도주를 바이오가 받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을 거고요. 빈집 정도의 매수는 가능한데 제약바이오가 주도는 못 잡습니다. 다른 군이 지금 성장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시장에는 많아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올라왔는데, 지금 자동차주 흐름 최근에 지금 현대차 실적 발표가 아직 네, 아직 안 나왔죠? 안 했습니다. 이제 그 1시 40분이 컨콜이니까 조금 잠시 뒤에 하겠는데요. 그건 나오겠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2조 5천억 정도. 네. 그렇죠? 영업이익이. 네. 근데 이제 어제 우리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2조 3천억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2조 5천억보다 아래로 나왔을 때 네. 주가 흐름 혹은 대응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일단은 그 FN 가이드, 그러니까 그 실적을 조합해서 하는 쪽의 기준으로는 첫 번째 기준은 2조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가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시장에서 한참 높게 나왔던 게 3조 원 정도입니다. 3조. 네.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는 더 높았네요. 네. 근데 그때 얘기를 했던 거죠, 서로. 3조의 얘기가 있을 때 역으로 얘기를 했던 게, 판매 대수랑 환율의 베스트를 놓고 봐도 3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다시 얘기가 나온 게 그래도 환율 감안하면 한 2조 5천억? 2조 7천억 이 정도까지 톤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에서 시장에서 형성된 그 기준점이 영업이익 기준 한 2조 5천억 원 정도 그 정도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나오겠죠. 실적이 나오고 한 2조 만약에 5천억 원 나왔다고 하면은 2조 2,700억 원 기준이다 보니까 어닝이 잘 나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보자는 거죠. 여기에서 주가 반응 뭐 2조 5천억 원 이하로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실적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주가 반응을 보자 했던 거고 2조 5천억 원 기준으로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 그 여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레님,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에 대한 참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참 눌렸어요. 네네.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눌렸는데 네. 이번에는 좀 기대감이 슬슬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동차 실적 나오고 자동차 주가 반응 따라서 모비스도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기는 한데요. 내일인가요? 네, 현대차에 따라 비슷하겠죠, 뭐. 네, 비슷할 거고 현대차 1시 40분 컨콜에서 또 답이 나올 텐데요. 아마 그 얘기를 하겠죠. 실적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좀 2조 2,700억 원이 얘기가 나오고 시장 리포트가 2조 5천억, 6천억 이런 톤으로 나왔을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현대차 아니라 모비스 같은 경우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좋은 거는 일단은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판매 대수에서 환율 요인, 기타로 빠질 수 있는 부분 감안해 보면 이 정도는 잘 나오는 실적이고 가능하다. 생각을 해본 거죠. 부품주들은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 즉 여기에서 많이 하락이라고 하면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체력 대비 시가총액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대차가 실제 판매를 잘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거면 이제 괜찮은데 그 부품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판매 같은 경우도 잘 했으나 비용 통제까지 더해져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부품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를 확인을 해 보려고 했었고, 근데 현대차는 일단은 판매가 잘 나와서 이 데이터가 나온 거다 보니 모비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도 된다는 시각이었거든요. 네. 이 결론은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차 실적이 나오고 현대차의 주가 방향대로 모비스도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나오고 주가 방향대로 모비스는 내일 실적 나오고 부품이니까 다르겠지라고 해서 홀딩하기보다는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 40분 이제 곧 한 5분 후쯤이면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크게 이게 미세한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실 필요는 좀 하락하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빠져도 여기에서 한 15%? 빠져도 15%이기 때문에 15%면 많이 빠지네. 네네. 이게 15%면 일단 좀 팔았다가 사는 게 낫겠네요. 네, 하단 상단을 감안해서 기존에 빠졌던 게 한 바닥권이 15%다 보니까 이 고난의 주가를 겪어서 이까지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네. 하여튼 실적 나오는 걸 보고 바로 그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걱정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 저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바이오주나 아니면은 이제 그 테마주 이게 문제지. 우량주야 뭐. 자, 그다음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즘 네이버의 흐름이 카카오보다 좋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선택해주고 있는 것 같은 흐름인데 어떻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사는 듯한 느낌인데. 네, 지금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밸류를 비교해서는 더 싸니까
뭐 이제는 네이버 대신 카카오를 플레이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상대 비교에서는 비쌀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뭐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에 대한 우위가 있고 이제 뭐 해외 시장 부수적인 컨텐츠 측면에서도 뭐 웹툰이라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공고히 했기 때문에 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다만 뭐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뭐 네이버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 나간다라는 당위성은 아직 없는 구간이고요. 네. 그냥 뭐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이제 위에꾼들이 쉴 때 상대적으로 뭐 IT 같은 경우가 대형 IT가 조금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바통을 받는 게 뭐 네이버의 흐름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큐브엔터. 지금 우리 K-팝 ETF 네. 언제 상장이죠? 이게? 7월 27일 27일 다음 주인데 네. 그것을 앞두고 이 엔터주들 어디에 어떤 엔터주가 거기 포함이 될 것이냐,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이냐, 얼마나 현재 올랐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참 근데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까 엔터주들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계속 팔더라고요. 네. 네. 계속.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 일단은 절대적인 밸류가 비쌉니다. 비싼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엔터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는 한데 좀 버겁죠. 네. 어떤 플레이인지 이게 ETF를 보고 하는 플레이인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이 보는 시각과 기관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싼 구간에 주가는 돌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적극적인 매수는 아닌데 하나의 이벤트, 수급 이벤트는 보고 뭐 일부 그러니까 전체 비중의 10% 내로는 한번 플레이해 봄직은 하죠. 그 생각을 하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시총이 1933억입니다. 그 미국 ETF에 포함되기에는 상당히 볼륨이 작아서 안 포함되겠고요. 이슈는 많았습니다. 뭐 코인과 관련해서도 이슈도 있고, 뭐 그룹과 관련해서도 인기 있는 뭐 대중의 그룹들도 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그냥 저는 개인적인 탑픽은 JYP 엔터고요. 나머지 원래 하이브라든지 SM, 뭐 YG 정도까지 해서 밸류의 하단 국면에 왔을 때 상대적으로 싸질 때 계속 뭐 플레이를 한다는 주의였는데 하이브는 좀 이제 탈락이고 YG는 너무 쉽게 탈락을 시키시는 거. BTS 아미들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저는 BTS는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미 늦었어요. 네, 아미도 존중하는데 주식 시장의 주가만 놓고 보면은 그런 플레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그 리스크를 이제 딱 대면하게 된 거죠. BTS의 군대. 그렇게 대응이 너무 아쉽습니다. 주주를 위하지 않은 그런 식의 회사 대응이 아쉬웠던 거죠. 뭔가 이게 말씀드릴 얘기는 있는데 좀 주저하게 되는데 뭔가 이 BTS의 군대를 노리고 회사에서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요. 네. 아니 지금 이 엔터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K-팝이라는 것들은 사실 그 기대감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알려지고 나서 올라왔던 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시세 차익 실현,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우영우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콘텐츠주들의 흐름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좋다 해서 들어갔을 때가 전부 다 고점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물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반복되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그래서 가능성이 오히려 콘텐츠주는 지금 매도 시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공감이고요. 딱 깃발 포인트가 있습니다. A스토리의 시가총액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이 왜냐면 시장에서 그 정도 밸류를 안 줬었어요. 빠져 있었고.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이 이익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콘텐츠주들을 15배를 줄 수 있을지의 당위성이 우영우를 통해서 나타난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 구간인 거죠. 15배 3천억을 주고 나서는 우영우를 통해서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줬는데 그 뒤에서는 고민을 하는데 보니까 CJ ENM 같은 경우가 한 13배 정도구나 해서 ENM의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은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뭐 제작사한테 떨어지는 거는 크지 않습니다. 뭐 그게 비율이 몇 대 몇이고 해서 그 이익까지 다 구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멀티플을 이 작품을 통해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세워 놓으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이제 3천억 이상부터는 시가총액입니다. 이건 시가총액 3천억부터는 당위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 이제 다른 콘텐츠 주들 중에서 그 정도의 멀티플이 안 되는 시총 대비 멀티플이 안 되는 기업을 찾아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나머지 군들 중에 그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급한 매수는 참고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잘 매도를 하고, 그러면 컨텐츠주에 접근을 어떻게 하냐? 그 새로운 작품이 있는 그 스케줄을 체크를 해서 그 구간에서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새로운 그 모멘텀. 네네. 그러니까 우영우의 모멘텀은 이제 사그러질 때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